자, 그러면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2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선 환승역인 홍대입구역을 도보 약 5분이면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신촌역도 이용 가능해 다중역세권의 입지를 자랑합니다. 연남동의 생활 인프라도 우수한데요. 반경 2km 내에 홍익대,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 명문대학교들이 위치해 풍부한 대학생 임차 수요를 자랑하고요. 상권 밀집 지역에 위치해 병원, 백화점, 쇼핑몰, 영화관 등 생활 편의 시설들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남동의 가치를 더해줄 교통개발 호재 소식들도 들려오는데요. 대장 홍대선의 개발 소식입니다. 대장 홍대선은 서울 홍대에서 강서구 화곡역을 거쳐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입니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교통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서울 서남권과 인천 경기 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확충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더불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하는 마포구 연남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서울의 강북권에서도 시세 상승을 주도하는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가장 메인 지역 바로 마포구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포구 연남동으로 떠나볼 텐데 다들 아시는 홍대 입구역 그 근처입니다. 자, 그럼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뜯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개요 정보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본 물건은 이제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연남동 쪽 주변 지역의 상권이라든가 홍대 상권이라든가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확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장되는 상권들도 있지만 또 그만큼 없어지는 상권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만큼 많이 트렌드를 많이 쫓아가는 그런 상권들 중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본 물건은 2호선과 또 공항철도 또 공항철도가 지나가고 있는 홍대 입구역 인접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홍대 입구역 하게 되면 젊은 층들이 토요일과 일요일 상권의 어떤 그 테마를 조성하면서 지금 현재 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주변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임차 수요층이라든가 이 전세 수요층 또 매매 수요층들이 상당히 풍부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물건은 지상 1층과 5층 중에 이제 4층에 있는 물건인데요. 이 물건은 좀 약간 좀 특징이 있습니다. 방은 하나지만 거실이 물론 있고요. 또 테라스가 넓게 좀 되어져 있어서 테라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젊은 층들의 어떤 수요층들을 크게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 등 풀 옵션을 좀 제공해서 전세라든가 임차 수요층들에게 상당히 좀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도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본 물건의 특징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올해 이제 10월달에 이제 준공된 물건인데요. 1층은 이제 그 주차장 시설, 안에 물론 엘리베이터 시설이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층 같은 경우는 약간 그 경사면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다가 테라스를 좀 넓게 좀 놨던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물건 안에는 투룸 물건도 있고 또 1.5룸 물건도 있지만 테라스가 상당히 좀 특징적이어서 이 테라스 물건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부를 보시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예쁘게 좀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또 CCTV가 또 사방에 설치가 되어져 있어서 여기 같은 연남동 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선호하는 그런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홍대 입구 쪽 주변이라든가 이 연남동 쪽 주변 지역들이 오히려 전세 수요자 또 월세 수요자들이 상당히 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외국인 수요자 같은 경우는 1년치 연세라든가 2년치 연세를 집어넣고 들어와서 생활을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부를 좀 보시게 되면 방 구조가 상당히 좀 세련됐고 거실 구조도 상당히 좀 잘 나와져 있습니다. 또 과거처럼 뭐랄까요, 그 안쪽에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적게 만들고 안방을 좀 넓게 만들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화장실도 상당히 좀 넓게 이 구조를 좀 만들어놔서 보기에는 좀 넓은 개방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놨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또 테라스에 어떤 구조를 좀 보시게 되면 약 한 2m에서 약 한 3m 정도의 넓은 테라스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테라스 구조를 뭐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활용하시고자 하는 임차인들의 어떤 수요층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수요층들을 대비를 해서 이 만든 구조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마포구 연남동의 주택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신축으로 지어진 곳이고요. 안에 사진 보셨잖아요. 널찍해 보이죠? 우리 같은 공간이라도 거실이나 방 그리고 욕실의 공간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면적이 또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널찍하게 보이는 이런 면적, 합리적인 공간 구성을 해놨고요. 거기다가 정말 눈길이 돌아가는 건 이 홍대 입구역 근처에 신축으로 지어졌는데 이렇게 테라스 구조까지 나와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살펴드리는 연남동의 주택 주변 환경 더 자세히 좀 알아볼게요. 입지와 호재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본 물건은 이제 입지를 말씀드리자면 홍대 입구역에 인접해 있다라는 것이 하나 좀 특징이고요.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홍대 입구역 같은 경우는 2호선과 뭐 공안철도가 지나가죠. 그래서 거기서 인접해 있다. 또 하나는 연남동 쪽에 있는 상권과도 상당히 좀 인접해 있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5대 상권 중에 하나에 이제 포함될 수 있는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상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남동 상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대형 어떤 프랜차이즈의 어떤 그 체인점으로 상권이 이렇게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권들이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렌드를 상당히 좀 빨리 쫓아갈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지역에 위치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날 연남동 상권이 상당히 조금 개방되어져 있고 활성화가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는 곳 중에 한 군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 주변 지역의 어떤 교통 여건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양화대교라든가 강변북로 등 사통팔달의 어떤 교통망을 잘 갖춰져 있는 어떻게 보면 서울 지역에서도 핵심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성산대교뿐만 아니라 최근에 지어진 월드컵대교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교통 여건은 상당히 좀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월드컵대교 쪽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은 마곡 쪽에 있는 직장인 수요층들도 충분히 좀 끌어올 수 있는 그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내부 신안도라든가 또 이제 자유로에 또 인접해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주변 지역의 어떤 그 수요층들을 충분히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 지역의 어떤 상권을 좀 보시게 되면 이 백화점이라든가 연남동 상권도 생활 인프라가 상당히 좀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홍대역구 쪽 주변 지역의 연남동 상권뿐만이 아니라 이 홍대 상권도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연계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젊은 수요층들이 주말에 어떤 상권이 오히려 크게 또 발전되는 그런 어떤 모양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변 지역 자체가 뭐 막리단길뿐만이 아니라 이 카페 거리도 인접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요층들도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주변 지역의 어떤 그 생활의 어떤 녹지 공간인데요. 이 경의선 숲길이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또 선산 쪽의 어떤 녹지 환경도 상당히 좀 우수한데요. 이 경의선 숲길이 만들어지면서 주변 지역의 어떤 상권과도 상당히 좀 연계성을 가지면서 어떤 그 녹지 공간과 상권이 이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주변 지역의 어떤 그 수요층들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 주변 지역이 뭐 대학가 수요층들로 좀 이루어져 있죠. 학군 수요가 상당히 좀 풍부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직장인 수요층, 또 외국인 수요층, 또 대학가 수요층들을 좀 풍부하게 좀 거느리고 있다. 그래서 전세 수요층이라든가 월세 수요층들이 다양하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연남동 쪽 주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개발 호재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 대장 홍대선입니다. 대전 홍대선이 2024년도쯤이면 이제 착공이 시작해서 한 2030년 정도면 완공이 되겠는데
이게 이제 부천에 이제 그 대장동 주변 지역에 어떤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원종에서 홍대까지 이어지는 이 노선을 대장동까지 연장을 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에 이제 착공을 좀 시작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그 지하철의 어떤 잠재성이 상당히 좀 우수하다라는 평가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지하철의 어떤 착공으로 인해서 또 매매가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 서부선에 대한 경전철입니다. 이 서부선 경전철이 이 세전역에서 서울대 입구역으로 좀 이어지게 되죠. 또 서울대 입구역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 난곡선과 또 신림선과도 또 연결이 됩니다. 이게 과연 이제 직결로 연결이 될지 또 환승해서 진행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좀 잊을 수가 있는데 직결로 연결이 되면 그 난곡선과 어떤 신림선의 어떤 수요층들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하철이 된다. 그래서 이 서부선과 앞서 말씀드린 대장에서 이어지는 홍대선이 이 홍대 입구역 쪽 주변 지역의 집가 상승에 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 홍대 쪽 주변 지역에 이 문화관광예술 특구를 현재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홍대역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또 연담동과 연결이 되고요. 또 이제 가로수길과 또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것을 하나의 어떤 그 관광 특구로 지정을 해서 꾸준하게 개발 계획을 좀 잡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또 하나는 그 상암 DMC 쪽 주변 지역에 이 복합 쇼핑몰입니다. 이 롯데건설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아마 2027년도면 좀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복합 쇼핑몰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지정의 수요층들도 또한 크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물건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홍대 입구역 근처입니다. 여기 뭐 굉장히 만담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곳이고 상권이 대단히 좋은 곳이라는 점을 익히 들으셨을 겁니다. 자, 거기다가 주변에 대학교 얼마나 많습니까? 뭐 지금 바로 앞에 홍대 있죠. 뭐 연대, 이대, 서강대 등 명문 대학교들이 질비해 있기 때문에 정말 상권 받쳐주고 수요도 넘쳐나는 곳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개발 호재만 봤을 때도 홍대 이 이름 들어가는 호재들이 바로 있습니다. 대장 홍대선 기다리고 있죠. 교통은 점점 더 좋아질 테고. 고요. 자, 거기다가 홍대 이쪽에 문화예술 관광 특구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기대감이 드는 요소들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입지와 호재까지 살펴드렸으니까요. 자, 이제 가격까지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네, 본 물건의 이제 가격을 보시게 되면 한 4억 5천 정도의 지금 현재 그 매매가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변 지역의 이제 가격을 좀 보시게 되면 주변 지역의 좀 고빌라 정도의 가격이다. 이거 같은 경우는 올해 10월 달에 이제 준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좋은 가격에 나왔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세 시세가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쪽 주변 지역의 전세 시세가 이 정도 물건이면은 한 3억 한 7천에서 한 6천 정도의 전세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 형태로도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월세 수요자들도 좀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월세에 대한 것도 상당히 좀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조금 활용하셔서 반전세 보증금을 좀 이용하시게 되면 좀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